여보세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고민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인간관계를 늘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각자의 사용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저의 밑에서 생긴 두 동생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크다면 좀 덜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과 트러블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열을 받을 거예요. 직접 겪은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죠. 마음은 욕을 하고 맞서 싸웠으면 좋겠지만 가족이고 시댁 문제까지 끼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생들이건 마음대로 혼을 내기엔 힘들었고 다 큰 어른이라서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손 안 대고 오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고 뽐내는 것을 리카운팅 차일드후드 액티버티즈 EMB, 나는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은 어렴풋이 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고 내가 꿈꾸던 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패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거나 국내 디자인 학교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료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능했더라도 패션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려고 해도 학비 걱정을 해야 했기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당시 인터넷 쇼핑몰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도 심했지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저와 같은 어린 나이의 사장님들도 많았습니다. 나도 옷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옷을 판매하는 것이 마치 내가 꾸던 꿈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하게 나는 매일 새벽 동대문에서 옷 한두 장을 벗겨서 팔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돈을 만드는 방법이나 사업을 하는 법을 몰랐다. 그냥 무작정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나는 무엇을 알아서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팔리지 않아 다른 일도 하면서 수입을 채웠고 사업 방법을 몰라서 많이 실패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어서 어려웠고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가 정말 어려웠다. 실패도 했고 사기당하기도 했고 어릴 때 시작한 일이라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 덕분에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고 버텨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20대였지만 그 결과로 나는 안정된 매출을 보장해주는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겪어 성공까지의 여정은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나는 내 노력으로 이룬 내 사업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게 직원들을 두고 어김없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도중에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쇼핑몰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고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돈 관리가 가장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세금 문제는 항상 머리가 아팠다.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빠뜨릴 때가 있거나 빠뜨릴 때가 있어 근사한다며 거의 몇 배나 되는 벌금을 내야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세무사를 찾아다니다가 한 세무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때 만났던 그 세무사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일로 만나게 된 그 사람과 정이 잘 통해 자주 만나 안부를 물었던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지금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에요. 처음 만날 때부터 현재까지 실망시킨 적 없는 좋은 사람이죠. 물론 그때는 가끔 너무 엄격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여전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 직업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때로 남편이 고수입 전문직이니 결혼 후 여자들을 집에 들여 앉히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남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존중해 주었고 고졸이라고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 연애 초반에 제가 남편을 향해 자존심이 있었어요. 남편은 세무사로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준수한데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에서도 작고 저퀄리티의 연애를 느끼고 있었던 저도 제주도에 대한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결국 남편이 당혹스러워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왜 다른 여자를 만나냐라고. 그저 오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기대했겠지만 학벌도 좋지 않고 가족 환경도 풍요스럽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그러는 소리가 또 어딨어? 라고 말했을 때 매우 유머러스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너에게 잘 있는 게 없는 거니? 라며 제가 말했을 때 서인이 말했습니다. 서희야, 당신은 혼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자수성가를 이뤘잖아.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할 거야.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사랑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희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랑이 우선이야. 나는 서희만을 보며 살고 싶어. 남겨주지 않으려 해. 이런 말을 들으며 다행했습니다. 후회와 더불어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으나 나름대로 노력해왔던 것만큼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가 나를 칭찬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나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고 더욱이 남편은 여기저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아드님들도 명문가나 전문직 출신들이 많아서 어머니는 아마 바라던 며느리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쇼핑몰을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나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 대로 노력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해했지만 앱으로 어머니를 찾아뵈고 매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어떻게든 노력해보려 했어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며느리가 자주 전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난감했겠지만 어머니도 저에게 매일 전화를 주시다 보니 익숙해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어딘지 아픈 게 없는지 걱정해 주시는 정도까지 됐었어요. 저 지금 퇴근 중이에요. 아침에는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쁘시다면 제가 어디 아픈 게 없는지 물어보려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밥인 일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렇다면 나랑 백화점 구경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데이트 어때요? 그래, 너무 좋겠다. 내일은 우리가 모건시로 갑니다. 그러고는 자주 전화하고 만나며 시간이 나면 언니랑도 별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어머니도 이제는 나를 좋아해 주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어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노력을 알아주며 고마워해 주어서 고부 갈등도 시집살이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 자신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평생 유지될 줄 알았던 나에게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두 동생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던 거죠. 남편보다 4살,
6살 어린 동생들은 우리가 결혼한 뒤 3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들의 결혼식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몇 달 간격을 두고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해서 두 쌍의 부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나도 매우 기뻤습니다.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했고 나중에 새로운 며느리들끼리 만나 친목도모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된 바람일 뿐이었어요. 막내 동생까지 합류한 이후 두 동생들이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두 동생들은 가족이 되기 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해외 유학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해요. 해외 명문대 출신인 동생들은 유학 중 친구가 되었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 막내 동생을 소개했고 그를 통해 둘째 동생과 큰 동생이 소개를 받았던 거예요. 친구끼리 형제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데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좋은 모양이었나 봐요. 가족이 되어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할 만큼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내 동서가 시집을 오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미리 거의 다 해주셨지만 며느리들이 상을 차리고 음식을 옮기기 위해 모두들 주방에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혼자 하신 어머님이 힘드셨겠어요 싶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어머님을 거실로 보내드렸죠.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차라리 저라도 불러서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너도 바쁜데. 애 부르기는 무슨. 이 정도는 나 혼자도 그냥 하지. 그래도 애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 모이는 날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잠깐이라도 좀 쉬세요. 그럼 그럴까? 하긴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너희들이 편하겠다. 그럼 큰애 너한테만 맡길 테니까 네가 둘째, 셋째한테 잘 좀 알려주고 셋이 해봐도 좀 하면서 친해치지 않길. 그럴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거실로 보내고 새 며느리들만 주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요리할 건 별로 없었고 음식을 옮겨 담고 세팅 정도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으니 동서들에게 그릇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며 함께 소파를 갖자고 했어요. 저 큰 동생, 작은 동생 같은 거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다면 큰 동생은 갈비만 한 번 더 구워주고 작은 동생은 그릇 좀 씻어줄래? 어머님께서 입이 바싹 구운 거 싫어하셔서 살짝만 앞뒤로 구워도 돼요? 부탁할게요. 사실 두 사람이 몇 달 간격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저는 아직 큰 동생과도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막내 동생은 상견례와 결혼식을 제외하면 세 번째인데 그래서 저도 동생들이 참 불편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어리고 언니라지만 무턱빠져 반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불편한 건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쇼핑몰이나 시장을 다니면서 산전수전 겪었지만 평소 친화력 없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두 동생을 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다들 모르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면 서로 이름도 교환하고 소소히 대화하며 친해지는데 두 사람은 오랜 사이라고 하니 제와 두 사람 사이엔 전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북동하며 혼례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어? 괌은 나도 안 가봤는데 사람 많아 막히다니. 호텔이나 쇼핑몰에 갔을 때 거의 다 신혼여행 온 사람들 같아서 오히려 여기가 괌인 건지 제주인 건지 모르겠더라고. 차라리 다음에는 멀더라도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 저 동석, 그릇이 제대로 앉지 않아서 다시 좀 씻어줄래? 근데 요즘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어? 차라리 유럽을 가야 좀 덜했겠다. 저기, 누가 이것 좀 취서줄래?
아니, 괌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발리 갔던 거 기억나? 그때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좋았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발간 다 설쳐서 너무 짜증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분해하느라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별 수 없이 결국 저가 직접 해야 했어. 결국 그날 상은 저 혼자 다 차리게 되었어. 사실 아무리 친하고 반갑다고 할 얘기가 많다 해도 다른 사람 앞에 두고 그런 게 예의인지 쉽지 않아. 제가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 괜히 사람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냥 놀러 온 상황도 아니었는데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시 바쁘게 움직일 생각 없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며 조금 당황했지만 그때는 처음으로 그동안에 대해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시를 받았어요. 두 사람 사이 정말 어색하고 어색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어색해져서 만날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러나 지100에서 함께 만난 그 순간에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언니, 이거 너한테 줄게. 너가 한번 얘기했던 화장품이야. 정말. 품절이라던데 어떻게 구했어? VIP 차나 매니저 언니에게 부탁했지. 고마워. 하나 더 있네.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어. 너무 예쁘다. 둘이 잘 어울린다.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을 나누며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혼자 요리하는 것을 잊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체 식사를 즐겼습니다. 다들 잘 지내서 오랜만에 만나 더 반가워. 언니, 이 색 어때? 잘 어울려. 현장 분위기는 즐겁고 활기차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둘이 유학 시절 미국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하죠. 타지에서 힘들었을 텐데도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함께 견딜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겠죠. 혜랑이와 우리는 서로 유학하러 가자고 말해서 서로 친해졌어요. 거기는 미국에서도 현지인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명문대였는데 다른 유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우린 정말 신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을 안 나와서 다들 놀랐지만 난 혜랑이야. 그저 특별했을 뿐이야. 왠지 모르게 남들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더욱더 우리를 매료시켰던 건 우리가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미국 수업은 어땠냐며 하기에 형님이 대학 없이 대학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 최근 다 대학 나오는 것도 나밖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단다. 나는 나름대로 중요해 보일 거 생각했는데 형님에게 너무 친절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 간의 거리를 벌렸다고 느껴진 거예요. 함께 지내기 힘든 거 엿보였어요. 들은 제가 고졸이 라는 거 듣고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 사람 앞에서 귓속말하면 누가 좋아할까?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수다 떨며 깔깔거리는 걸 보면 어제의 얘기겠구나 싶더라고. 귓속말이 뭔지 못 들었어도 대충 들은 게 내 얘기를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았어. 교묘하게 얘기하니까 정확히 내 얘기인지 확신 못했지. 하지만 고등학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짐작할 수 있었어.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혼자 속으로 상하지 않을 수 없었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참았어. 대놓고 너무 놀라서 울기도 했고 증거 없는 걸 아니까 참다 못해 물어봤지만 그렇게 되면 바보처럼.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참을 수가 없어졌어. 사람들이 나 영어 못한다 생각해서 영어로 욕하는 건지 목소리 작다고 생각돼서 나한테 들리게 욕하는 걸 어디까지 참을 수가 있겠어.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하다. 석기시대 타시장에서 미친 듯이 명품 다니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젠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전 토마토처럼 잘 안다고는 하지 않지만요. 알아들을 정도는 됐어요. 너희가 한국에서 기초교육과정을 배웠으면 다들 그 정도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서 만난 친구야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아마 동서인 것 같아요. 앞에서 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할 리 없을 테고요. 내가 어디선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걸 감지해 내가 대학을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기초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 아니거든. 이야 어디서 욕하지 말자.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동서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아. 그리고 결혼까지 하면서 그런 어린 짓을 언제까지 할 건데. 나 혼자 할 일 없으니 같이 해주세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시키라고 해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좀 해야 하는데 하긴 어차피 내가 시켜도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해 뭐 하겠어. 끝이네.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참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못 참고 두 사람에게 일침을 가한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철저히 왕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따돌림 당하면 그 기억이 평생 가는 법인데 설마 하니 나이 다 먹고 그것도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둘이서만 짝짝꿍하고 편히 먹고 놀면 어쩌겠냐 싶어 참겠는데 이것들이 어머님까지 포섭해서 저를 따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둘째 막내랑 같이 밥 먹고 갔지?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바쁘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이 애들이 너는 바쁘다고 해서 우리끼리 왔는데. 한이 언니, 아니,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 봐요. 그래, 바쁘단 아쉽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큰 면을 잤니? 바빠도 종종 다 같이 시간 내서 보고 그러셨군요. 애들 말 들어보니까 애들이 아직 너를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던데. 친구들끼리는 원래 사이가 좋아서 큰 애만 내게 멀게 느껴질 때 조금 불편할 거야. 물론 너도 아직은 불편할 거지만 그래도 너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고 그래라 해도 서인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차라리 회처임해야 해. 에디도 너랑 친해지고 싶은 모양인데 너가 무섭고 다가가기가 좀 힘들다는 것 같았어. 내가 말은 잘 해놨다만 그래도 내가 따로 애들 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내 어머니 걱정하지 마. 난 좀 더 신경 쓰겠어. 그래, 나는 서희만 믿는다. 정말 황당했다. 난 어머니와 만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한 것은 다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화나. 왜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나를 핍박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얼마 뒤에야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 동서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대화 한 번을 하자고 따로 불러놓고 말이야. 큰 동석, 막내 동석, 아무도 없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만났다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머니, 왜 제가 바빠서 미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님은 바쁘신 거 맞아요. 쇼핑몰에서 항상 바빠서요.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바쁘실 줄 알았고 따로 연락 안 드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강림 당일 왔다면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미술관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재미없을 거란 말은 무슨 소린가요? 형님이 미술에 대해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기초교육은 받으셨겠지만 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서 봐도 재미없으실까 봐요. 뭐 대학 안 나오면 미술관도 못 가실까 봐요. 동서가 미술 보는 법을 알고 예술을 좋아해요. 한번 물어보면 혼자 지루하실까 봐요. 뭐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치사하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둘이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바보인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아요. 사람이 눈 감아주면 조심해야지. 두 사람 다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려는 건데요.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말하게 됐어요. 우리가 형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난 어머니와 만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한 것은 다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화나. 왜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나를 핍박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얼마 뒤에야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 동서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대화 한 번을 하자고 따로 불러놓고 말이야. 큰 동석, 막내 동석, 아무도 없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만났다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교육 수준 차이로 발생한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고학력 가정에서 온 당신은 고학력 가족과 동생 간의 간극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인지, 가치관이 달라서인지,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당신이 형과의 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형과 함께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떠나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들에 대한 감정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이 있을 것이니 이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해가면 가족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흘려다니는구나, 말을 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저렴하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한 번 때리고 싶었지만 상대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동생들에게 받았어도 그걸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형제 사이도 좋았고 동생들도 다른 가족들 앞에서 조용했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면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직면한 문제도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더 나쁜 결과만 나오게 되었죠. 그래도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면 끝내는 게 더 쉬울 텐데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끔찍했어요. 그런데 참고 있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 저를 결국 터뜨릴 수도 있었어요. 동생들이 15년이 지난 후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30 중반이 되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걱정하시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첫 손주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생각에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한참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장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고 다음 주말 시댁에서 함께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는 당연하게도 동서 두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굳이 그 둘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서 두 사람도 식구들 앞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축하한다면서 가식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했어요. 형님, 임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래, 다 듣고 고마워. 근데 형님은 걱정 안 되세요? 무슨 걱정이야? 보통 자녀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혹시 아이가 형님 닮아서 무식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아,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시조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딸인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들이면 좀 그래도 딸이면 형님처럼 쇼핑몰 같은 것이라도 하면 될 테니까. 그쵸. 그동안 저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다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마음이 그런 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두 동서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이 동서의 교만한 끼를 제대로 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그런데 집안이 부유하고 명문대 유학파 출신의 동서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 나도 마음은 먹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코 잊지 못할 귀인을 만났다. 어느 날 친구의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도 우리 동서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었다. 유학 다녀온 사람이 있더라도 같은 학교 출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 쾌제를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한국 유학생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은 서로 친하고 모임을 자주 가졌다. 오혜진과 김지혜를 아시나요? 그 귀인이 나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두 사람은 항상 잘 어울리는 친구들로 유명하다. 그리고 노는 자리에 빠지지 않아서 항상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들은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에도 열정적이었다. 매일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미있게 논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그동안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의 과거 사진까지 발견했다. 만약 그 사진을 보여주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괜히 협박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무시하며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향해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이번에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저 우리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 다녀온 우리끼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었다. 많은 것들이 있었죠.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서쪽으로 유학을 가서 흑인을 만나 연애를 다양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 그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는 동서쪽의 동생들은 술을 못 마시고 연애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의 바르게 공부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 하자마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진도 보여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쪽의 사진이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이 정말 친했을 것 같아요. 제게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런 비밀을 왜 유지해야 할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동서의 이미지가 조금 변했지만 세상이 그런 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 우리 반려자랑 우리가 잘 못했어요. 그거 다 철없었던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끼리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둘은 가족들에게 제발 말하지 말라며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나를 무시하던 두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걸 보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과거 일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두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잘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이 짧았죠.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럼 두 사람 행동을 보면서 천천히 결정할게요. 어차피 기다려도 두 사람과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일단 나는 당분간 두 사람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남편에게 말은 했는데 남편도 어이없다고 하면서 그냥 둘만 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이 헤어지기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걸 무기 삼아 둘까 했어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 동서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시댁에 도착하기 전에 다들 와서 준비를 끝내놓고 있어요. 말을 하던 무시하는 법이 없네요. 덕분에 저는 실행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두 동서 들 단돌이 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저희 아이도 무사히 출산했고 식구들 바람대로 딸을 낳아 모두의 예쁨을 받고 있네요. 앞으로 두 동서들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제 손에 카드가 있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